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아침 6시 48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 하늘궁에서 토요 일요 강의는 아니고 하루에도 많으신 분들이 상담, 축복, 또 명패 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대천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돈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돈을 좋은 데 쓰게 되면은 돈들이 서로 이제 막 연락을 해가지고 그 좋은 일을 쓰신 분들에게 이렇게 더 많은 돈을 이제 끌어다 준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쓰레기가 쓰레기를 모은다.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떤 뉴욕의 어떤 거리에 실험을 했거든요. 차 2대를 주차해 놓고 한 대는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 대는 그게 큰 돌멩이로 이제 유리를 차 유리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얼마 뒤에 이제 며칠 뒤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거기 가보니까 유리를 깨지 않은 그 차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주변은 깨끗한데 비해 가지고 유리를 막 깨트렸단 말이에요. 차 유리를 깨트린 그 차에는 그 각종 쓰레기가 막 그게 엄청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른다는 것이죠. 차 유리가 이제 박살났으니까 그 유리 파편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가 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엉망진창된 그 기운이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버리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산더미처럼 되는 거예요. 리커창이라고 그게 중국의 그 제2인자 이극렬이라고, 이극강이지. 이극강, 한글로 말하면 이극강이고 리커창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10월 27일인가 그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인이 조금 정말 심장마비느냐, 안 그러면은 시진핑한테 이제 이렇게 쿠데타를 좀 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를 핑계로 한 어떤 암살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이 있는데 이극강, 리커창 이분이 중국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중국 문제는 강경산 성인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중국은 이렇게 4분 5열 버리죠.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한 5개 성인가 6개 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 그래요. 그거는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박인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미 이제 망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 2024년에는 내년이죠. 내년이 이제 불과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는 시진핑이가 지금 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마 시진핑이가 죽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어요. 두고 봐야죠. 근데 중국에 이제 시진핑 이후에 어떤 인물이 없다고, 인물이 있었는데 이극강이가 리커창이 이제 죽어버렸고, 또 이제 시진핑 밑에 있는 한
지지하는 사람은 개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 개성 있는 사람은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좀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4분 5열 되고 아마 그렇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리커창 리커창을 이제 애도하는 사람이 이제 꽃다발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그 꽃다발을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산더미처럼 되는 거야. 너무 꽃다발이 많더라고. 이제 그렇듯이 꽃다발이 꽃다발을 부르고 이제 또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르듯이 좋은 선행을 하면은 선행을 하는데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들끼리 서로 연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돈들이 서로 어떻게 연락하나 싶겠지만은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애다. 이 말의 의미를 캐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뜻을 이해가 되죠. 서로 이제 긴 이야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반야신경이 있듯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캐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돈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인님께서 1년 6개월 정도 실형을 살고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면회 오신 분들한테 받으신 그 영치금 이것을 전부 다 이제 한 푼도 쓰지 않고 뭐 단 진짜 정말 억울한 사람은 아마 허경영 신인님이 아마 넘버원일 거예요. 이 인류 역사상에 억울한 사람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지금 어제 저녁 7시죠. 어제가 10월 9일날 목요일날 서울 조계사 내가 얼마 전에 조계사 갔다 왔는데 서울 조계사에서 그게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선전포고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좀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축사를 많이 하대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축사를 하던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나와서 축사했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도 나와서 축사했고 뭐 또 함세웅 신부님 또 스님 또 현직 국회의원님들 많이 왔더라고. 진짜 많이 왔대요. 성황리에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 기념을 했는데 송영길 씨도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진짜 억울하죠. 이분이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좀 하나 아쉽죠.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사람이 배운다는 것을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 안테나가 약하면은 자기한테 수신이 안 된다고. 그래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학식이 높아가잖아요. 국민학교 나왔다 그러면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왔다 그러면은 초등학교의 수준의 안테나가 자기 머릿속에 심어져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도 인류대학, 유류대학에서 자기가 받아들인 지식, 안테나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 말 이런 것이 움직이지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이 대표는 뭐 상당히 많이 배웠고 또 그분도 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선 의원이고 인천시장도 했고 상당히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전부 다 이때까지 전세 살고 국회의원을 하든지 인천시장을 하더라도 그때 받은 봉급의 25%는 전부 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테나가 하나 약한 것이 이제 선천우천, 종교의 결론. 이분이 가톨릭을 신앙하는데 가톨릭을 아주 막 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억울하죠. 프랑스에서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영어로
그 애들을 프랑스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이분은 아마 진짜 아마 허경영 신인님을 제외하고서는 대통령을 해도 될만하신 그런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영어로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사학위도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 당대표 시절 때에 당대표 경선할 때에 무슨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빨리 오라 이래가지고 왔다고.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지금 부르지도 안 하는 거야. 검찰 측에 부르지도 않고 출국 금지도 시켜놓고 이러니까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불러라. 내를 조사할 것은 불러라. 부르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송영길 이제 아무 죄가 없으니까 송영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람 압수수색 한번 당하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송영길하고 안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밥 한 끼 먹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조사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검찰이 해도 너무 심하게 하거든. 지금 이거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지 민주당에서도 일 좀 잘 안 하지만은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손준성이 그리고 이정석 이 세 사람을 안동환 검사가 처음으로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처음으로 안동환 검사가 탄핵을 당했고, 두 번째로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거는 검사가 아니니까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탄핵을 올렸고, 검사로서는 두 번째로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검사장이 됐는데 지금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석 검사를 오늘 탄핵을 시켜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이 대표가 진짜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가 검사들이 이제 옛날에는 말이지 김두한이라고 김을동의 아버지죠.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고 김두한 님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 때에 모 국회의원을 그냥 국회에서 그냥 두드려 패버렸어. 패가지고 이빨 맞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엄청 좋게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두한 의원이 볼 때에 이거는 좀 불리하다 싶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이빨 한 3개인가 4개를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똥물을 이렇게 퍼본 사실이 있어요. 김두한 의원 시절이 의원이 똥물 사건이 있습니다. 정일건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 그때에 이병철 씨가 이제 사카린 사건이 있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 이창이라고 있어요. 이창이가 징역을 살고 막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빼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이빨이 싹 다 나가버리다고. 이빨이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다 이빨 싹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 김두한 전 의원이 얼마나 맞았겠느냐고. 이가 하나도 없이 다 맞았으니까. 하나도 없이 다 맞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5.18 사건 때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이, 이 사람들은 끌려가가지고 이유가 없어 무조건 두드려 패는 거야. 무조건 막 하루 종일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진 안 하고 두드려 팼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든지 그렇지 중앙정보부 보안사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맞았다고. 그냥 헌법 초법적이지 그런 사건에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 기관이 없어졌거든. 이제 그런 건 이제는 중앙정보부라든지 뭐 보안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두드리 맞고 그런 건 없어요. 내한 뭐 대공 치안본부 이런 데 가서 그런 건 두드리 맞고 이런 거는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 나오고부터 이제 그 고문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고문을 없애버렸으니까 없는데, 비해서 새로운 그보다 더한 고문 아닌 고문이 뭐냐니까 그게 검찰 권력이라고. 옆에 사람을 세리 조지니까 차라리 내를 해라. 그런데 자기 부인 건드리지, 자기 일가 친척들 건드리지, 또 자기한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압수수색하지. 검찰이 그 권한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탄핵을 지금 하는데, 지금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 말이야. 억울한 일을. 송영길 대표가 그런 걸 잘 아니까 지금 당사자도 당하고, 당장에 이제 그리고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머리도 없잖아요. 아니고 프랑스에서 가르치면 봉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머리도 안 되지. 또 고발을 해놓으니까 자기 변호사 비용도 또 내야 되지.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쓴 게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쓴 거예요. 억울한 일을 지금 검찰이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가졌던 그 권한을 지금 검찰이 가져가가지고 검찰에서 무한정으로 사람을 막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을 직접 두드려 패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를 압수수색하면 오히려 괜찮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고문하는 것보다 더한 고문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탄핵을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를 탄핵하라 그러는데 검찰이 너무 지나친 거야. 검찰이 이때까지 겁대가리 없이 설마 뭐 검사가 탄핵당한다는 거 생각지도 안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한동안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치고 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벗이 벗어났는데, 그런데 송영길 대표도 억울하지. 억울한데 허경영 총재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야.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억울할 수가 있느냐고.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틀림없잖아. 분명히 거기에서 인과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안 봐도 알 수가 있다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내 눈으로 직접 안 봐도 알 수가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그 공무 재직할 때 태국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다고. 그러는 그 전에는 태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응? 내 주변에 태국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 이제 내가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있더라고. 거기서 뭐 타파야인가 파타야인가 뭐 거기서 수영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수상 스키도 타고 막 그랬다고. 안 가봐도 알잖아. 아는 것이 자기가 직접 봐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 이래 안 보고도 주위 사정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그걸 얼마나 억울하느냐고.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송영길 대표도 억울하지만은 송영길 대표의 수천만 배 더 억울하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근데 그 돈을 말이지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고 술을 한 잔 마시지 않고 소아암 재단에 이제 전액 다 기탁했다는 거. 그러니까 돈들이 서로 막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하늘군 그거 한번 가보라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가보라고. 12,000 도통꾼자들이 이미 깔려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택도 모르고 말이지 뭐 교수하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참 처음에는 잘 믿다가 비탈길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신인님께서 올 때는 12,000 도통꾼자도 같이 와요. 그 사람들이 알아보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진짜 진인님 말씀대로 모텔 한 개, 두 개도 사기가 힘들어요. 한평생에. 모텔 한 개 살려면은 뭐 몇십억 가잖아, 보통. 2, 30억. 어느 세월에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런데 그 일대를 그냥 한 100만 평 되는 그 일대에 모텔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많은 것도 이렇게 사시고 이하늘 마장저수, 비산저수지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지자가 뭐 미쳤나? 어? 정신병자냐? 그게 아니잖아. 사리 판단이 또렷한 사람이단 말이야. 뭐 교수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게 지지하느냐고. 전생과 그 전생에 말이지. 한평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이것을 추구하다가 금생에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알아뵙고 이 하세신인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잖아. 아이고, 이야기 좀 할만하니까 시간이 다 돼버리고. 그래서 그 소아암 재단에 그 당시 한 80만 원도 안 돼요. 그 돈을 들였는데 8천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료급식을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매달 하는데 그러니까 80만 원에 1억 5천만 원이면 몇 배가 되느냐고. 지금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돈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하늘궁으로 그 많은 돈들이 이제 오게 된다. 경단위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매달. 그래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게 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셨어요. 하시고. 나는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제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돈을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은 강정산의 일에 쓰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돈이다. 나 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기 전에 그랬다고. 왜냐하니까 그 전에는 강정산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에 내가 올인을 한 사람이래요. 기독교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극한 상까지 가보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불교의 세계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어제 그 송영길 선전포고 조계사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 했는데 거기서 어떤 모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같은 분을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은 큰 일을 맡기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의 의미, 궁극적인 의미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르니까 그러는데, 지금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 초종교가 이제 초종교가 나온다는 것. 그거는 뭐냐 하면은 신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직접 통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신정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정정치를 한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이것이 그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독교와 불교를 지나서 새로운 초종교, 요것이 내가 20살 때부터 느꼈던 바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강정산이라고 하는 산을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정산의 가르침에 자기가 깨끗하게 번 돈 말이에요. 그 돈을 헌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잘 됐다고. 허경영 총재님은 모를 때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가 2014년부터 나왔다고 봐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시대가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거든.
그때는 김효근님이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대중화가 된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2014년, 2015년부터 된 거예요. 된 거라고. 그렇듯이 나도 2014년, 2015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강정산이 최고였다고. 강정산. 그래서 강정산 하는 일에 돈을 이렇게 깨끗한 돈을 이렇게 hun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지금은 허경영 신인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돈이다. 잘 되는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죠.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못해서 아쉬운데 또 저녁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간단한 기록을 남길 것 같으면은 어제 변희재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다섯 사람, 그 당시에 검사 5사람, 윤석열 검사 시절이니까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지금은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변희재님이 이제 구속될 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김영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검사 2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런 알았는데 안동민 그리고 또 한 분이 돼 있습니다. 이분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민사를 걸었다고. 민사 소송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아마 1월 달에 내년 1월 18일 날인가 그때 이제 재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5 검사를 이제 변희재님께서 민사를 걸었다고. 내 청춘이 이제 이렇게 그 감방에서 썩었으니까 그리고 손해를 많이 봤다. 명예도 침출되고 많은 손해를 봤으니까 1억 5천만 원 이렇게 걸었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변호사들 말이에요. 한동훈하고 현직 대통령 그리고 그 김영철 검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나머지 한 5사람이 이제 또 자기들이 변호사를 냈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들은 내가 볼 때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입이 된다 해서 하면 안 되거든. 딱 봐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변호사를 맡아서는 안 되거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벌어야 된다고.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전후 사후 이렇게 말이 좀 되는데 여하튼 그건 그렇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신인님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제 아주 가깝다 이런 것을 느끼세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아버렸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